네,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수감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특검들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적부심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 악화라든지 거동 곤란 이런 부분을 이유로 불구속을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건강 악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서 영장이 발부됐을 때 얼마 되지가 않았죠. 그때도 특별하게 이슈가 되지가 않았던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객관적인 상태의 면에 있어서도 건강 악화로 인해서 수감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과 구속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당성을 주장한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지난 10일이었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서는 이제 내란 특검팀 조사를 비롯해서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바로 또 기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을 하고 그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특검 쪽에서 강제 구인을 이제 지휘를 했지만은 전직 대통령을 또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굉장히 좀 곤란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앞서 기소된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이제 출석을 해야 하는데 아예 출정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조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조사를 안 하면은 기소를 못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앞에 조사를 한 부분들도 있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영장이 실효되기 전에 네. 기소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특검팀에서 또 오늘은 그 조태일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조태일 전 장관은 이제 계엄 선포를 시도할 때 쪽지 전달을 받은 국무위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상황 중에 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지금 이제 앞서서 영장 발부할 때 범죄 사실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국무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부분이고요. 당시에 이제 특히 조태열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계엄 선포에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들을 그 직후부터 계속 밝혀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면 반대하는 국무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외관상 국무회의가 있는 것처럼 강제한, 즉 그 혐의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은 문건과 관련돼서 임시로 경고형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내용과 다르게 그 문건 내용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국가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담겨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중기획 특검팀에서 이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을 한 동시에요. 다음 주에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1차 주가 조작과 관련된 주포라고 이제 지목된 이모 씨와 관련돼서 수차례에 걸쳐서 8,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돼서 이것이 그 이모 씨의 집행유예와 관련돼서 받은 것이라는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에서는 원래 변호사가 해야 하는 법률적인 사무 수행과 관련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데요. 당시에 긴밀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돼서 그 사람의 형과 재판에 있어가지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전 대표는 사실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의혹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 씨와도 연결돼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김 여사와의 어떤 연관성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혐의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순직 해병과 관련된 특검에서도 주요 이제 인물 중에 하나이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순직 해병과 관련돼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와 관련 그런 발언을 한 부분들이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앞서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모종의 역할들의 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게 단순하게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주가 조작 그리고 그 이후에 권력을 가진 이후에 여러 가지 구명 로비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왔다면은 그 전부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선 범죄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어서의 일정한 권력형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모종의 역할을 계속했다는 점에 대한 혐의점이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각 특검들이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압수수색된 단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통일교, 또 뭐 개신교 방송인 극동방송 등 종교 단체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통일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건진법사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통일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고 상당한 금품을 건진법사 이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면 그 뇌물의 출처라고 할 수가 있는 통일교 측에서 어떠한 재원으로 어떤 금품을 줬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통일교의 이제 최종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재 총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순직해병 특검도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에 이제 개신교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들, 포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좀 있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이철교 의원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됐는데요. 특검이 좀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를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돼서 우리 모두가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사단장 한 명과 관련된 내용에서 어떤 수사와 사법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정치적 힘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과거와 다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에 임 사단장의 사법 처리와 관련돼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술로서 확인되기 시작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왜 사단장의 이런 사법 처리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경로를 했다고 하고 당시에 그 사법 처리와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까지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단위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첫 번째로 지목됐던 거는 아까 말한 이종호 씨와 관련돼서 이종호 씨가 VIP 때 이야기하겠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구명 로비를 했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이번에 또 특검팀이 새롭게 보는 거는 이거 외에도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 관련된 로비들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관련돼서 이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이 연결고리가 됐던 군종 장교와 그리고 그 주요 목사들에 대한 수사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 이야기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